안녕하세요. 사운드캣 본냥이입니다. 앞으로 유용한 소식을 전하고자 새롭게 탄생한 본냥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질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주제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USB 마이크, USB 헤드셋, USB DAC의 노이즈와 끊김 현상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노이즈라고 검색만 하여도 무수한 숫자의 질문글이 올라오는 것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이상 증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출력 신호의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끊기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라 그냥 무시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음악 작업을 하시거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시는 유저분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요한 녹음을 하고 있다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끊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안정된 드라이버를 자랑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간혹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AS 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이즈는 전원 환경이 그렇다 치더라도 끊기는 현상은 당연히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문제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많이 당황해하시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뭘 점검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글을 작성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노이즈, 소리 끊김 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입출력 게인 설정. 2. 샘플 레이트 설정 불일치. 3. 입출력 오디오 단자, 케이블 결선 불량. 4. USB 케이블 또는 단자의 불량, USB 허브 사용. 5. 공급 전력 부족. 6. DPC 레이턴시 발생. 7. 제품 고장. 지금 노이즈, 끊김 현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유저분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 과도한 입출력 게인 설정. 예로부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입출력 값을 조정하게 되면 음의 왜곡과 노이즈가 발생해 결과물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음의 왜곡은 클리핑, 노이즈는 히스 노이즈라고 말합니다. 클리핑이 발생하는 원인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신호의 값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위와 같이 생긴 미터를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 게이지는 레벨 미터라고 합니다. 레벨 미터는 디지털 오디오 장비가 운용될 때 오디오 신호 에너지가 허용 한계를 넘어서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이지이며 dBFS라는 단위로 마이너스 60대부터 시작해서 0까지 숫자로 표기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소리를 입력할 때 게인이 과해 0dBFS를 넘어서는 오디오 신호가 입력되면 기기가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바로 클리핑 현상 일명, 음이 깨진다고 표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 현상을 역이용하여 오버드라이브와 같은 이펙터가 발명되고 일렉 기타의 필수적인 이펙터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맑고 깨끗한 소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출력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항상 레벨 미터를 확인하며 신호의 크기가 0dBFS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팅하여야 합니다.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제품은 가장 엔트리 모델인 솔로 제품일지라도 입력 게인 노브의 LED로 대략적인 레벨 미터 값을 표기하여 올바른 게인 조절을 유도합니다. 2i2 4세대 모델부터는 입력되는 신호 크기에 맞춰 자동적으로 게인을 설정해주는 오토 게인 기능과 과도한 신호가 입력될 때 자동으로 게인을 감소시켜 클리핑을 방지해주는 세이프 기능이 추가되어 안정적인 오디오 신호 입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 노이즈입니다. 히스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와 유사한 소리로 증폭 회로의 저항과 같은 부품을 통해 흐르는 전류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폭량이 높을수록 더 크게 발생하며 히스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DAW 등에서 플러그인으로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게인의 증폭량을 줄이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입력 신호의 증폭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 맥시마이저, 리미터 등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0dBFS를 초과하지 않고 신호를 증폭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플러그인들은 컴프레서와 유사한 구조로 작동해 증폭된 음을 목표 설정값을 넘지 않도록 압축하여주는 플러그인으로 대부분 DAW에 기본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이러한 플러그인들은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 주걱으로 꼭꼭 눌러 한 그릇 가득 담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0dBFS가 넘지 않도록 입력되는 신호가 너무 작아 사용하기 힘들 경우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신호를 증폭한다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샘플 레이트 설정 불일치. 샘플링 레이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리가 뚝뚝 끊어지면서 들리거나 일부는 오디오 렌더러 오류를 냅니다. 또는 피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일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어 패널에서 주파수를 조절하여 주면 다른 주파수가 윈도우상에서 아예 안 보이거나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으므로 작업 주파수를 변경한 경우 가능한 PC를 재부팅해주는 것이 좋으며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면 1.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어판 2. 윈도우 제어판 내 소리에서 재생과 녹음 장치 속성에서 주파수 3. 사용하시는 DAW의 주파수 3개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는 디지털 오디오 장비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할 때 오디오 파형의 샘플링 간격을 표기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CD에서 사용되는 44.1kHz는 아날로그 파형을 1초에 44,100번 샘플링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의미입니다. 나이퀴스트 이론에 따르면 샘플 레이트가 기록하려는 주파수의 2배가 되면 오류 없이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샘플 레이트가 증가할수록 올바르게 변환할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넓어져 왜곡 없는 좋은 음질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192kHz와 같은 높은 샘플 레이트로 오디오 장비를 운용하기도 합니다. 샘플 레이트는 오디오 신호의 데이터 변환의 매우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장비, 프로그램 간 샘플 레이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디오 장비에게 웃으면서, 울어, 걸으면서, 뛰어와 같은 애매모호한 명령을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용 전 샘플 레이트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3. 입출력 오디오 단자, 케이블 결선 불량 입출력 오디오 단자의 불량도 의외로 노이즈 및 소리 끊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헤드폰 출력을 6.35mm 단자에서 3.5mm 단자로 변환해주는 일명 총알 잭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합니다. 총알 잭이 고장나 헤드폰 접촉 불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극으로 된 헤드폰을 사용하시는 경우 총알 잭이 사극 단자의 호환 문제로 인한 출력 이상이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사운드캣 공식 블로그에서 포스팅한 글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댓글에 달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좋지 않은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저렴한 제품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로 저가형 케이블을 몇 달 정도 사용하면 커넥터 부위에서 접촉 불량이 발생해 케이블을 재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생산 단가를 맞추기 위해 커넥터 구조가 튼튼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브랜드가 있는 케이블에서 사용되는 커넥터와 비교하면 내구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좋은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커넥터 호환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대다수의 마이크, 악기,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제작사들이 유명 커넥터 제조사 제품에 호환되도록 설계하거나 커넥터를 납품받아 장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격이 싸다고 해서 케이블을 중국 알리바바 등에서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으면 다행이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DAC에서 많이 사용하는 4.4mm 규격의 경우를 보면 같은 사이즈의 커넥터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위 4.4mm 단자의 사진처럼 6.35mm나 XLR 단자도 위와 같이 커넥터의 형상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여 너무 헐겁거나 꽉 끼어 입출력 신호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 XLR 케이블 같은 경우는 너무 뻑뻑하게 제작되어 케이블을 힘주어 뽑다 보면 고가의 콘덴서, 마이크 내장이 쑥 뽑혀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사운드캣에서는 유명 커넥터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내구도 및 호환성 테스트를 하여 스트레스가 적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용이 적게 소모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케이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케이블은 원하는 길이와 사양에 따라 주문도 가능하니 초반에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좋은 케이블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4. USB 케이블 또는 단자의 불량, USB 허브 사용. USB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끊기는 노이즈 등은 케이블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USB.org 등에서 권장하는 규격으로 케이블이 만들어진 경우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가끔 케이블이 분실되거나 없는 경우 책상을 뒤적여보면 아주 오래된 케이블이나 커넥터 부분에 이물질이 많은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USB 케이블로 인해서 소리가 끊기거나 노이즈가 나오는 비율은 아주 적은 편이라 케이블보다 연결되는 단자를 먼저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블뿐만 아니라 컴퓨터 내부의 USB 단자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떤 단자는 뭐가 동작하고 어떤 단자는 뭐가 동작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알아보기 전에 USB 케이블과 단자를 2대 3번 정도 변경해보면 USB 연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과 단자를 점검하고 가능한 컴퓨터에 직결로 연결합니다. 케이블 문제로 의심이 강하게 되는 경우 특히 USB 단자를 이리저리 움직여보니 인식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한다거나 노이즈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다면 USB 단자 또는 케이블에서 접점 불량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쇼트가 발생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케이블을 교체하고도 그런다면 그 연결되는 장치 PC라든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DAC라든지를 시급하게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USB 허브 또한 제품 오작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USB 허브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거나 작게 레이턴시가 유발된다는 것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아는 사실입니다. 실내로 사운드캣 테크센터 테스트실에 있던 RME UFX-E 입력 신호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어 엔지니어들이 원인을 파악한 결과 아이맥에 연결된 USB 허브가 원인이었던 것을 발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작동 안정성을 위해 컴퓨터에 직결 연결하시고 불가피하게 허브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추가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검증된 듀전원 허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도 가짜 USB 허브 등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경우도 있는데 USB 2.0인데 3.0이라고 사기를 쳐서 파는 제품도 있고 내부를 뜯어보면 조악하기 그지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도 USB 허브 때문에 기기를 날려먹은 적도 있어서 꼭 말씀드리지만 USB 허브는 가격이 그렇게 나가는 제품이 아닌데 몇천원 아끼려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가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 시는 컴퓨터에 직결하시고 허브에는 다른 저렴한 장치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5. 공급 전력 부족.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USB 3.0 단자와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전송과 전력 공급을 USB 케이블 하나로 해결한 USB 버스파워 제품이 탄생하였습니다. 추가로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지만 구동 요구 전력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USB 단자에 연결해 주어야 원활히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2i2는 구동 요구 전력이 900mAh로 표기되어 있고 4i4는 1.5A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USB 사양별 출력 전력표에 따르면 스칼렛 2i2는 최소 USB 3.0 및 3.1, 스칼렛 4i4는 USB BC 1.2 이상의 USB 단자에 연결해야만 구동 요구 전력을 충족할 수 있으니 버스 파워로 설계되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USB 단자를 꼭 확인 후 연결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스칼렛 4세대 제품은 요구 사양에 미달되는 USB 단자에 제품이 연결되어 구동 전력이 부족하면 전면 패널의 USB 아이콘이 깜빡입니다. 이 경우 USB 전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자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전력 부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합니다. 케이블이 짧아서 긴 케이블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있는데 케이블은 USB-C 고속 충전 케이블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6. DPC 레이턴시 발생. DPC 레이턴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PC는 윈도우가 동일한 시스템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프로세스 드라이버의 우선순위를 할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오디오 스트리밍과 무관한 프로세스가 실제보다 더 오랜 시간 처리되고 있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신호가 송수신되지 못하여 팝, 클릭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오디오가 끊기고 심하면 장치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DPC 레이턴시 발생은 윈도우 프로세스와 드라이버가 최적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프로세스 또는 드라이버를 찾아내어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레이턴시 몬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PC 레이턴시의 발생 여부와 원인 프로세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내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레이턴시 몬에서 DPC 레이턴시 분석을 실행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오디오를 재생하여 레이턴시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DPC 레이턴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빨간색으로 게이지가 올라가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프로세스 드라이버가 표기됩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전에 대부분은 윈도우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는 맥 OS와 달리 수만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문제가 수시로 보고되고 또 수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음악을 하다 보면 맥북이나 아이맥을 사용하라는 말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은 크랙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어 정품 판매가 용이하고 호환성이 좀 부족한 제품을 팔려고 하는 업자일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여러가지 호환성 문제를 겪으신 분들의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몇몇 프로세스 드라이버의 업데이트는 윈도우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DPC 문제가 발생할 경우 먼저 윈도우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시고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윈도우 업데이트 중 고급 옵션에서 선택적 업데이트 등의 경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데 대부분 주변 기기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드라이버드림으로 설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음에도 DPC 레이턴시가 지속된다면 문제를 일으키는 장치를 예상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주로 경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장치들이 문제를 유발합니다. 네트워크 좌이파이 어댑터, 카드 리더기, 사용하지 않는 다른 사운드 장치, 블루투스 어댑터, 초고해상도 모드의 그래픽 카드. 일반적으로 위의 장치들이 DPC 레이턴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들 중 실제로 DPC 레이턴시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장치 관리자에서 장치를 하나씩 비활성화해보면서 원인이 되는 장치를 찾아내어 수정해야 합니다. 7. 제품 고장. 정말 다 해봤는데도 안 된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드물지만 컴퓨터 내부의 전자부품, 칩셋 고장으로 노이즈가 발생하고 사운드가 끊기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에 한 번부터 6번까지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제품 고장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에 다른 PC가 있다면 거기에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PC가 없다면 PC방에 가서 연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지만 문제가 없는데 센터에 방문하거나 하는 교통비, 택배비를 줄일 수 있죠. 대부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구입일로 1에서 3년간 무상 보증을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불량이 의심되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DAC 제조사 등의 고객 등록을 완료하거나 구매할 때 영수증 등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고로 구입하시는 경우는 시리얼 넘버로 조회됩니다. 이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노이즈 혹은 끊김 증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많은 자료가 있고 당사에서도 여러 번 올려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영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저없이 당사 테크센터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운드캣 본냥이였고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